자, 9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어릴 땐 그려냐니 했는데 지금 제일 경계하는 말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게 돈이다 입니다.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. 보통 이제 돈 없는 사람들 위로하는 말이 있어요. 돈이 없는 사람들은 뭔가 이제 좀 정신승리하는 말이 있습니다. 그게 뭐냐면 이제 인생에 돈이 다가 아니다. 돈보다 소중한 거 많다. 돈 많다고 다 행복한 거 아니다. 예, 들어가세요.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돈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게 돈이다. 이런 말 들어봤죠, 여러분? 들어봤어요. 다 들어봤을 거야. 지금도 하고 있어요, 여러분. 근데 보통 우리가 여유가 있고 돈이 많을 때 하는 말일까? 돈이 쪼들리고 뭔가 잘 안 풀릴 때 하는 말일까? 보통 후자예요, 후자. 돈 잘 벌면 이런 말 안 합니다. 내가 지금 먹고 살만하고 주변 사람들 넉넉하면 이런 말 안 해. 이런 말이 안 나와. 근데 내가 이런 말하고 내 주변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가 들린다는 것은 주변 사람들 형편이 안 좋다는 거, 이게. 다르게 말하면. 그러니까 보통 그런 거예요. 내가 돈이 없거나 처지가 안 좋은 사람들 뭔가 좀 위로 차원에서 하는 말이에요. 위로 차원에서. 아니면 뭐 돈을 날렸다거나 뭔가 돈 문제가 심각한 사람들한테 위로하기 위해서. 이런 말 있잖아요. 뭐, 야, 너 그래도 몸은 건강하잖아. 몸 건강하면 됐지. 아픈 데 없잖아. 그럼 뭐 갚아 나가면 되잖아. 뭐 이런 식의 말 있잖아요. 뭐 틀린 말은 아니야. 좋은 말인데 아무리 몸이 건강해도 돈이 많이 있으면 머리가 아픕니다, 이게. 당장 어떻게 갚아 나갈지 이 생각 때문에. 근데 나이 먹으니까 제가 그런 말 하죠. 돈이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인 것 같다. 저도 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. 근데 대부분인 것 같아요. 네. 그러니까 나이 먹을수록 한 살 한 살 나이 먹을수록 이 돈의 위력을 점점 체감하는 것 같아요. 오히려 젊을 때는 돈이 없어도 행복하다는 생각을 좀 가졌었거든요. 근데 내가 그 생각을 바꾼 게 뭐냐면 나이 먹을수록 이게 돈이 없으면 할 수 있는 게 많이 적어져. 만약에 내가 나이 먹었어도 돈이 없으면 그런 감정 못 느꼈을 거야. 일단 나이 먹어서 돈이 없는데 행복하다는 건 좀 말이 안 돼, 이게. 왜 말이 안 되냐? 여러분, 보통 우리가 나이 먹고 어떤 문화생활이나 삶의 여유를 가지려면 일단 자산이 넉넉해야 됩니다. 돈이 좀 있어야겠죠. 엄청 많이 나지만 일정 이상 있어야겠죠.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돈이기 때문에. 근데 돈이 없는데 행복하다. 말이 됩니까, 여러분? 뭐 세금 평생 면제받습니까? 병원비 평생 안 나오나? 그럴 리가 없거든요. 이 대한민국 사는 모든 사람들은 부자든 가난한 자건 세금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. 왜냐? 헌법에 나와 있잖아요. 납세 의무. 이 납세 의무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도 없죠. 한 명도 없습니다. 다 매달 나오는 전기세, 수도세, 가스비 다 내야 돼요. 공과금도 내야 돼. 관리비 내야 되고, 그리고 폰요금 내야 됩니다. 내가 그런 걸 제때 못 내는데 행복하다. 말이 됩니까, 여러분? 내가 지금 돈이 쪼들이 행복하다.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좀 문제 있는 거예요. 정신적 문제 있는 거야. 치료 받으셔야 돼. 판단 임에 들어가세요. 주말 잘 보내시고. 그래서 나이 먹고 우리가 좀 마음의 여유가 생기려면 영화사를 즐기고 좀 좋은 마음 가지려면 뭐 엄청 부자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우리가 경제적으로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어야 돼요. 뭐 빚이 없거나 어느 정도 목돈이 있어야 돼. 그러면 뭐 살아가는 딱히 엄청나게 불편한 게 없으니까 좀 스트레스나 압박을 덜 받아요. 예. 근데 나이 먹고 돈이 없으면 일단 주변 사람들 중에 나를 따르는 사람이 없어요. 생각해봐. 나이 먹고 이 사람 일도 못해 돈도 없다 빚만 있다 이러면 누가 나 같은 사람 만나줄까, 이게. 누가 나 같은 사람하고 밥 한 끼 같이 먹으려고 할까? 이 사람 만나봤자 뭐 인생 힘들다 맨날 징징대고 나한테 맨날 뭐 이것저것 해달라고 조를 텐데 누가 만나겠냐고요. 이게 여러분 나이 먹고 돈이 없어 일단 중요한 게 뭐냐면 일반적인 사회성이 떨어지고 인간관계가 단절됩니다. 예. 보통 이 사람이 뭐 악까지 못하고 나이 먹고 돈도 없고 뭐 해놓은 것도 없다고 이렇게 주변 사람들 인식이 되면 아무도 나를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. 예. 인간에게 나이 먹어서 어느 정도 사회성을 따지거든요.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악간임한 사람이냐, 이 사람이 뭐 일을 한 사람이냐, 이 사람이 신용적 문제가 있냐 없냐를 따지게 돼.
근데 내가 돈이 없다는 건 기본적인 사회성이나 신용도가 굉장히 떨어진다는 거죠. 굉장히 떨어지는데 나 같은 사람을 진심 어린 마음으로 볼 사람들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? 안타깝지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뭐 돈도 쪼들리지만 딱히 만날 사람도 없어요. 이게. 그리고 뭐 제가 나이 먹어 보니까 이건 사람만 느끼는 게 다른데 보통 나이 먹고 돈을 날리게 되면, 그러니까 나이 먹고 돈을 날리면 다시 복구가 안 돼요. 이게. 그러니까 뭐 돈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다. 근데 제가 봤을 때 생각해 봤을 때는 돈이 있다가도 없으면 그냥 없어요. 쭉 없어요. 예. 특히 나이 먹고 돈이 없으면 그냥 쭉 없습니다. 다시 생기기 힘듭니다. 예. 나이 먹고 나서 뭔가 재산을 늘린다거나 돈을 모으기 힘들어요. 여자분들은 대다수 그렇고 남자도 힘들어요. 남자도 나이 먹어서 뭐 노력한다고 돈 더 벌 수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. 보통은 나이 먹고 뭔가 엎어지잖아요. 뭐 사업 실패나 아니면 뭐 돈을 날린다거나 아니면 뭐 빚쟁이 되잖아. 그럼 그 상태로 거기 남은 인생까지 거의 쭉 간다 보시면 돼요. 그러면 삶이 나아지는 게 아니야. 항상 돈이 부족한 상태로 쭉 사는 거예요. 그러면 당연히 어떤 행복감이나 만족감 같은 건 덜 느끼겠죠, 여러분. 그래서 나이 먹고 돈이 없으면 다시 생기지 않습니다. 다시 생기기 힘듭니다. 그렇기 때문에 나이 먹고 우리가 돈이 없는 상황을 막으면 안 돼요. 만들면 안 됩니다. 네. 젊을 때 누구나 다 돈이 없을 수 있겠지만 나이 먹어서 내가 돈을 날린다거나 빚져가지고 가진 게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드시면 안 돼요. 그때 가서는 정말 복구가 안 돼요, 이게. 네. 대부분 어떻게 되냐면 지난날 후회하게 됩니다. 그때 보나라 돈도 다 어디 갔지? 그때 그 투자만 안 했어도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.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. 자,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돈은 내 품을 떠나는 순간 그 돈은 내 돈이 아니다. 남에게 돈을 빌려줄 땐 못 받을 생각하고 빌려주는 게 속 편하다. 라고 적으셨습니다. 그렇죠. 돈은 누구한테 건네는 순간 그 내 돈 아니에요. 남의 돈이에요. 그리고 우리가 돈을 빌리잖아. 돈을 빌리는 게 아니라 돈을 빌려주잖아요. 그러면 보통 돈을 빌려주는 쪽 이 돈을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하지만 대부분 못 받잖아요. 왜냐하면 돈을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 돈은 갚아야 되는 돈이 아니라 내 돈이 되는 거예요. 내 돈. 이상하죠, 여러분? 아니, 남의 돈을 빌려갔으면 갚아야죠, 이게. 근데 생각해요. 왜 못 갚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을까? 아니, 정상적으로 남의 돈 빌려갔으면 이 돈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갚아야 된다. 보통 이런 마음이 먹어야 정상인데, 근데 돈을 빌려간 사람들이 상당수가 그 남의 돈을 안 갚으려 하잖아. 왜 그럴까? 애초에 갚을 생각이 없으니까. 그 사람들 마인드는 그래요. 뭐냐면, 이 돈이 내 수중에 들어와가지고 내 손을 거치는 순간, 내 품 안에 들어온 순간, 이 돈은 내 돈이다. 내 돈을 왜 갚아야 돼? 네,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예요. 좀 정상적인 마인드가 아니죠. 근데 이런 마인드가 많아. 생각해보세요. 아니, 왜 약속된 날짜에 돈을 제때 안 갚고, 왜, 압박을 줘야 돈을 겨우 받을 수 있고, 자꾸 차입히 미루고 왜 그러겠습니까? 애초에 갚을 생각이 없으니까. 저렇게 미루고 시간 끌다 보면 이 사람 지쳐가지고 나한테 돈 안 받겠지. 이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. 돈 빌려간 사람들 중에. 아니, 생각해봐요. 이게 우리나라가 참 이상한 게 뭐냐. 왜 돈을 빌려준 쪽이 나중에 받을 때는 왜 엎드려서 받아야 되냐고, 이게. 그런 말 있잖아. 돈은 서서 주고 엎드려서 받는다고. 내가 뭔가 호의를 베풀었는데 내가 신세진 게 아니잖아. 난 누구를 도와주는 입장이잖아요. 채권자 입장에서는. 이 사람 돈이 없으니까 내가 얘 사비를 털어가지고 돌아준 건데 내가 왜 힘들어하고 내가 왜 고통스러워해야 되는 거죠? 저 돈 안 갚는 사람 때문에? 그렇지 않습니까? 근데 대한민국에 그런 식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, 여러분. 그리고 채무관계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상황도 많이 나옵니다, 여러분. 법정까지 가는 사람도 많고 심지어는 좀 강력 범죄도 많이 벌어집니다. 특히 요즘같이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누가 돈을 빌려주면 못 받아요, 여러분. 갚을 수단이 없잖아요, 갚을 수단이.
거기다가 지인들한테 돈을 빌릴 정도면 이 사람은 여기저기 빚이 많아요. 저한테는 빚이 있는 게 아니야. 저 말고도 갚아야 될 때가 많아요. 정말로. 투자 쓰이자 해볼 생각은 안 하고 그만큼 더 열심히 부지런히 살면 돈 빌릴 일 없는데 나태한 사람들이 돈 빌리는 것 같아요. 그런 것도 있어. 뭐냐 하면 애초에 능력이 안 되면 돈 빌리지 말든가 아니면 뭐 돈을 빌려갔으면 일을 정말 빡세게 가지고 감당해야 되는데 그냥 막 그렇게 쇠가 빠지게 갖고 싶진 않고 그리고 돈은 없는데 뭔가 하고 싶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. 이게. 그럼 빌려주지 말지. 근데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못하는지 아세요?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이 약하거든요. 네,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통 굉장히 감성적이에요. 너무 감성적이야. 이 감성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이 멀쩡하지 않잖아. 왜냐, 대한민국 사람은 보통 정이 결부되면 거절을 잘 못해요.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절을 잘 못합니다. 특히 가까운 사람이 뭔가 부탁이나 좀 제안을 하면 거절을 못해요. 나하고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이 힘들다고 하면 그걸 좀 거절하고 좀 못 오게 해야 되는데 보통은 도와줘요. 고민하다가 도와줍니다. 네. 내가 저 사람 안 도와주면 저 사람 저 골로 가겠는데? 그래도 그동안 오래 알고 지낸 그 시간이라는 게 있는데 나도 저 사람한테 은근히 그래도 도움 받은 게 있을 거야. 그럼 나도 뭔가 해줘야겠지. 그런 식으로 이제 정 때문에 도와줘요. 근데 그 정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야, 이게.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놈의 정 때문에 저런 거 괜히 막 빌려줘가지고 고생하는 케이스가 정말 많습니다. 아무튼 그깟 정 소중하지 않습니다. 진짜 정 있는 사람이면 애초에 그런 동거래 같은 거 안 합니다. 정말 좋은 사람이고 나한테 소중한 사람이면 애초에 그런 관계를 만들지 않습니다. 나하고 별반 소중하지 않고 언제든지 이 관계를 끝낼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동거래 하자고 얘기 나오는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 절대 정에 약해지지 마세요. 보통 가장 나쁜 사람이 관계, 사이 운운하면서 정 운운하면서 내 돈을 빌려가려고 한 사람입니다. 제일 나쁜 사람이에요. 가장 경계해야 되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런 제안이 들어오면 쿨하게 거절하시기 바랄게요. 설령 그런 사람과 관계가 끝나도 상관없습니다. 아시겠죠? 자, 이상으로 9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